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멍청한 평택시입니다. 제가 왜 평택시에다 멍청했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이고, 풍수에서 밝혀낸 것은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세계 평화 산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36년간 자연의 이치에서 밝혀낸 것이 바로 세계 평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세계 평화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람,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자연의 이치를 풀어서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멍청한 평택시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평택시 갑 지역 국회의원 원희철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5선 의원이죠. 이 사람한테 그 의원회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지요? 모른대요. 그래서 나는 평택시 출생이지만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밝혀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세계평화 발상지가 되더라. 그래서 그 평택이라는 그 지명을 확인해 보니까 평화의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이게 평택시 지명을 떠나서 평택 출신이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평화 발상지 발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런 그 평택시 국회의원이니까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장선 시장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 그리고 제가 평택시에다가 이와 같이 자료를 해서 접수시켰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택 세계평화 발원지 선포식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평택이 세계평화 발원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상세하게 약 40페이지, 한 50페이지가 되나봐요. 에 걸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요, 참 어이가 없어요. 평택이 평화의 발상지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과 추정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풍수지리가의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있다고 쓰였더라고요. 아니, 자, 그래요. 이게 개인의 연구는 맞죠. 그런데 개인의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새롭게 밝혀졌다고 하면 이것을 더 연구해봐서, 더 확인해봐서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세계평화 발상지로 선포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안해 줬는데 기껏 하는 소리가 검증되지 않은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보면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됐다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네가 검증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 검토할 때에 나를 한번 불러달라. 그래서 같이 토론 한번 해서 내가 이해를 시키겠다. 근데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부르지도 않고 그냥 불채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어느 그 지방자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품화 할 게 없나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그 지역에서 개발도 하고 해서 상품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 평화 발상지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로 자연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나를 한번 불러서 토론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제안했냐면 평택 시민들한테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공무원과 의회와 또 시민과 곳곳에 어떤 강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그러면 평택 시민들이 자부심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건 절대 하지도 않고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끝났다 이거죠. 개인의 의견이다. 다른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접수시키는 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그 사람이 민주당 아마 3선인가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걸 검토를 좀 잘 좀 해달라고. 그 사람도 뭐 지역에서는 뭐 제 4년 후배라고 그래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택시장이라 그러면은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지극히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나서 이게 판단 여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불체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이게 사실로다가 제가 지금 이 연구가 언제든지 세계 평화가 되는데 기정사실이에요. 왜냐? 이 멍청한 사람들이나 못 알아보는 거지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출생지가 평택이니까 평택에다 제안한 거예요. 그 평택이라는 의미가 보니까 940년도에 왜 평택이라는 그 지명이 생겼냐면 평야지에 못이 많아서 연못 이게 많아서 평택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평활평자 모택자. 그래서 저는 이제 풍수를 연구하면서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근데 왜 평택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940년에 의미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선국사가 그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무렵에 이분이 풍수지리 학자에 의해서 우리 선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명과 지명이 90% 이상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이게 도선국사가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택인인데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니까 이게 평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고선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평택이라는 그 넓은 평야지에 못이 많아서 평택을 했다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걸 숨겨놨더라고요. 지명을. 무슨 말이냐면은요. 평택이라고 그랬으면은 들에 못이 많다 그러면은요. 평활평자가 아니고 들평자를 써야 돼요. 평활평자보다 들평자를 써요. 들에 못이 많다 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흑토변의 평활평자, 들평자 이별해야 정확히 그 평택이라는 지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활평자를 썼다는 것은 그 말도 틀리진 않겠죠. 평활평자도. 그런데 그 의미가 들평자가 더 맞는다는 얘기죠. 그 뜻을 보면 그러니까 이 평활평자라고 쓴 것은 이 숨겨놓은 지명이다라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평택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택이라는 그 지명이 정해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리고 도선국사는
저희 직계 최초 풍수지리학의 시조시고 그분부터 내려온 이 풍수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34대 전수자로서 완전히 이걸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 세계평화 발상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평택시 말대로 제가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평택인이 세계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 그러면 세계평화 발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저하고 토론을 하고 저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더 설명을 해달라. 확실하게 이거를 토론을 해야죠.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불러달라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되는데 이걸 왜 연구한 사람을 제안해 줬는데 이걸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바보냐 이거예요. 평택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세계평화 발상지다라는 거 그냥 하는 말로는 싱거울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 세계에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이거는 환영하고 대환영하고 그 지역이 세계평화 발상지로서의 어떤 상품뿐만 아니라 세계화될 수 있는 지명입니다. 저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생각대로 알량한 공무원의 생각대로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욕입니다. 저는 모욕이에요. 더더구나 평택시장한테 가서 잘 검토해달라고 얘기도 했고 또 평택시 누구야 거기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한테도 별도로 또 얘기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평택시에서 이렇게 좋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불채택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택이 고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세계평화 발상지라고. 왜냐? 제가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거기서 이거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평화 발상지가 되는 겁니다. 꼭 굳이 평택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제가 평택 출생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50페이지가량 되는 이 분량의 이 연구가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냐 이겁니다. 이게 세계평화 발상지라는 것이 어떤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발상지라는 것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민들 모아놓고 시민들 어느 평택시에 회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평택 세계평화 발상지 선포식 해가지고 시민들 모아놓고 행사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이걸 이제 풍수를 개발도 하고 풍수 위력이 뭔지 평택이 왜 발전했는지 더더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평택이 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택시 전에 군이었었죠. 평택군 시절에 군청이 과거에 평택군 청사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 군 청사를 옮긴다고 지역에 유지되는 사람이 저희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놨던 그곳을 거기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가 명당이니까 여기다 시청을 옮기며 이전하면 평택시가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그곳에
그 동일목재라는 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그 13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명당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택시가 들어온다니까 그 공장이 팔고 나갔습니다. 팔고 나가서 그 동일목재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평택시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평택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택이 엄청난 이제 국제도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군, 미국의 그 군인들이, 예? 그걸로 다 지금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평화 유지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평택시는 상상 못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평택청사가, 시청사가 명당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풍수지리학 덕이다 말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 자리를 명당으로 시청을 청사를 지정해 줌으로써 평택시가 그 자연의 의력인 풍수지리에 의해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자료가 확실한 거라는 건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저를 무시하고 이것을 불채택했다는 것은 이 도선국사의 풍수, 박민찬의 연구를 완전히 모욕을 준 겁니다. 이렇게 평택시가 이렇게 고향 사람으로서 출생지가 평택시면서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평택시가 평화발상지로 선포시켰다고 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연구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평택 지명이, 평택이 어딘가 하고 관광도 올 수 있을 거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택시는 엄청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것은 평택시 관계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이 무슨 공무?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저는 평택시에서 과거에 제가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청소업체를 했습니다. 청소업체. 그 허가를 이제 내서 하는 건데요. 이런 말까지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시의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뭐라 그러나 속된 말로 비유나 마치고 여러 가지 그 정말 평택 그 공무원들한테 그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저는 그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저거 해도 그렇게 잘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근데 그 평택시에서 이 폐기물 관리법을 조례로 허가를 또 내주는 거예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례로, 그러니까 법 위에 조례로 그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가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이거 법에 대해서 따지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계장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야 이건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밥그릇 쌈인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장이 그때 환경과장이었습니다. 누구라고 내 이름은 안 하겠어요. 이 환경과장한테 이제 자기 상관이죠. 이 사람은 계장이었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박민찬 그 업체 사장이 불만이 있는데 좀 어떻게 뭐 이해를 시키든가 사과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권위의식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그 행정을 그렇게 되게 잘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당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지 그럼 뭐야? 그리고 제가 따졌어요. 따지고 나는데
이제 과장한테 업체 사장이 대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주 앉아있는 그 밥상을 마주 앉았잖아요. 귀싸대기를 한 후대 했습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담당 과장을 귀싸대기로 몰려 팼어요. 그날 비가 막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어났어요. 간다고 내가 쫓아나갔습니다. 맨발로 차를 타려고 그러는 거를 거기서 또 제가 집 밟았죠. 공무원 하는 행태가 말이야 이따위로 하냐고 말이죠.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못했어요. 소문만 났어요. 박민찬 사장 깡패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깡패가 아니에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공무원 과장을 업체 사장이 두들겨 팼다는 거는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장 김누구입니다. 그 시장한테 쫓아가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시장하는 건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뭘 알고 결제를 해야죠. 따졌어요. 자, 이런 평택의 그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권위식과 아직도 말이죠.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밥을 먹고 그런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민원을 갖다가 정말 지난번에 원희철 5선 평택 출신 원희철 의원을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나는 이 평택시에 전부터 이 행정부서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를 나쁘게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문이 나쁘게 나나 마나 지금도 저는 뭐 원칙주의자고 또 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런 그 평택의 세계평화 발상지라는 걸 연구를 한 사람한테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서 자기들은 선포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포식만. 왜 그것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저거 한다면 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은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입에서 나온 말은 책임을 질 것이고 또 누구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평택시장 정장선 시장 똑바로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